자, 이번에는 25년 1회 산업기사의 전력공학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1번 차단기 개폐에 의한 이상 전압의 크기는 내분의 경우 송전선의 대위 전압의 최고 몇 배 정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개폐에 의한 이상 전압을 우리가 개폐 서지라고 하는데 이놈의 대표적인 것은 무브와 송전솔로를 차단할 때 이상 전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개폐 서지의 크기는 상규 대위 전압, 즉 일반적으로 대지 전압의 4배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22번. 삼상 1회선 송전솔로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소호 리액터, 이 놈 같은 경우에 있는 실제 송전솔로의 대지 충전 용량과 병렬 공진하는 리액터죠. 자, 그래서 이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실제 누구랑 같으냐? 이 대지 정전 용량에 대한 충전 용량과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이 대지 충전 용량은 삼상 각선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3선 모두에 대한 대지 충전 용량과 같죠. 그래서 주어진 선지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3선 1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더라.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소 리액터가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하는 리액터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막바로 대지 충전 용량 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다음으로 23번째입니다. 발전소에 발전기 전격 전압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중형, 대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요 3.3kV를, 중형 같은 경우에는요 6.6kV 혹은 11kV, 대형 같은 경우에는 13.8kV, 16.5kV, 18kV 이런 것을 전격 전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전압을 가지고 발전소 내에 승합용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54, 345, 765로 승합이 되어서 전송이 되죠. 그리고 1차 변전소를 거치면 154로, 2차 변전소를 거치면 22.9로 이런 식으로 강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 기준의 전격 전압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번째, 연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연가. 자, 이 연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선로 정수의 평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전체 선로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놈을 3의 정수배로 등분을 해서 이 각선의 위치를 구간마다 바꿔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A 이상부터 우리가 그 전선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파란색으로 이 B상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한다라고 치면은 B상 전선은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또 다른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상도 이런 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로의 3의 정수배로 나누어서 각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연가의 주 목적이 뭐라고요? 선로 정수의 평형이라고요. 자, 그리고 선로 정수의 평형을 맞추게 되면은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시에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도 방지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여기 두 번째 선지에 있는 것처럼 실제 어떤 선로 정수에 대한 값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값이 확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5번째. 길이가 5280m의 선로를 통해 180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 손실률을 10%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동선의 단면적은 물었습니다. 단 수전단 전압과 역률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의 삼상 선로가 주어졌더라. 자, 그리고 지문을 다시 보면 여기에 전력 손실률을 10% 이하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전력 손실률에 관한 관계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전력 손실률을 뽑기 위해서 전력 손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력 손실 관계식. 자, 전력 손실을 PL이라 쓰면은 일단 삼상선로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은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선에 대해서 I 제곱 R이라는 손실이 생길 거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이 3개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3을 붙이면 이게 전력 손실 관계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가 있습니다. 이 I를 다른 걸로 좀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기 보면 전력을 요만큼 공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전력, 수전단 전력 관계식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있으면 수전단 전력은요, 루트 3, 수전단 전압, 전류, 역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류에 대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3 VR 코사인 세타 분의 P. 자, 요 놈을 여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수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3 곱하기 그대로 씁니다. 루트 3 VR 코사인 세타 분의 P 제곱 R.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력 손실률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력 손실률. 자, 실제 이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요놈 관계식에서 여기 있는 공급 전력만 좌측으로 한번 이항하면 이 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에 대해서 쓴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전력 손실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수식을 짜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경동선의 단면적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단면적을 짜기 위해서는 이 수식에서 단면적을 뽑아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단면적은 여기 저항이 있네요. 그러면 요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저항은 로우의 S분의 L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네 번째로 경동선의 단면적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관계를 S에 대해서 바꿔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다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수전단 진압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6kg니까 6000V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역률은 0.8. 그 다음으로 전력 손실률은 10% 이하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10% 즉 0.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은 1800 kg니까 10의 3승까지.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선로의 길이가 나와 있죠. 5280년.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될 겁니다. low. 이게 뭐야? 고유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유장. 자, 근데 지문에는 지금 고유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요 말은 있죠. 경동선. 물론 제가 여기서도 경동선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 이 경동선 자체가 고유지향에 대한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실제 우리가 전력공학상에서 다루는 고유지항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연동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동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선. 자, 우선적으로 이 고유지항의 단위부터 체크를 하면 전력에서는 옴 스퀘어 퍼 미터 이렇게 쓴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연동선에 대한 고유지항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8분의 1이라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요. 그럼 지금은 이게 경동선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우 자리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바로 55분의 1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75라는 값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고유지항을 옴 스퀘어 퍼 미터의 단위를 썼기 때문에 이놈의 단위는 스퀘어, 즉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더라.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유지항에 대한 값을 알아야 좀 접근이 용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번입니다. 델타 결선의 3상 3선식 배전솔로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전의 몇 배가 됩니까? 대략 루트 3배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번 소호환 다르게 아킹링의 설치 목적은 한번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소호환 다르게 아킹링은요 우리가 뭐 다르게는 초호환 혹은 소호링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링 또는 고리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초호각 혹은 아킹혼 소호각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장치의 설치 목적은 뭐를 위해서입니까? 애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죠? 제가 간단히 그림을 하나 좀 띄우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철탑 암이 있고요. 여기 애절연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애절연 위아래로 해서 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얘가 초한, 뭐 소링, 아킹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뿔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면 초각, 소각, 아킹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얘나 그 역할은 뭐다? 애절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죠? 실제 뭐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끝부분에 아크가 일어남으로써 요 애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 거 있구나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번. 역률 0.85의 부하 350kW에 50kW를 소비하는 동기 전동기를 병렬로 접속을 해서 합성 부하의 역률을 0.95로 계산하려면 이때 필요한 진상 무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동기 전동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 동기 조상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 놈에 있어서 필요한 진상 무효 전력을 물은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기존에 이런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소비하는 동기 조상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둘에 있어서 전체 합성 유효 전력과 합성 무효 전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그 합성 부하의 역률을 우리가 0.95로 맞추게끔 수식을 세운다면 요 놈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부하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부하의 유효 전력은 애초에 35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피상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피상 전력은 역률분의 유효 전력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0에다가 0.85를 나누어 주면 이때 피상 전력은 대략 411.7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무효 전력을 뽑아낼 거예요. 이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우리가 무효율, 즉 사인만 곱하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무효율은요,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411.76에다가 곱하기 루트 1-0.85 제곱하면 답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도출하면 이 무효 전력값은 대략적으로 216.91kB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동기 조상기를 설치할 건데, 자, 일단 이놈의 유효 전력은요, 우리가 50kW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놈이 갖고 있는 무효 전력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진상 무효 전력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역률 개선용으로 쓴다면 이 동기 조상기는 어떤 상태로 쓴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 진상 상태. 맞습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과여자 상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요 놈을요, 우리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x라고요. 이때 마이너스가 뭐겠습니까? 진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상.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이 두 놈의 합성 유효 전력. 자, 합성 유효 전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그냥 400kW. 그쵸? 그 다음에 합성 무효 전력도 한번 뽑아내 볼게요. 합성 무효 전력은 우리가 216.91과 요 놈을 합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금 칸을 나누어서 다시 전체 합성 역률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는 역률은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저는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상 전력에 있어서 유효 전력을 4배 이렇게 쓸 거고요. 더하기 무효 전력 여기 있다. 그죠?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위에는 4배. 근데 이 값이 얼마면 돼요? 0.95. 그러면 요것만 풀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양 몇 번 하셔가지고 x를 계산하면 이놈이 대략적으로 85 정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참고로 뭐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와, 나 이 양이 좀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솔브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 이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뒤로 넘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솔브 기능 한번 써볼래 라고 하신다면 요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 드려볼게요. 아, 우선에 제가 안내를 드리는 계산기의 기본 기종은요, 요겁니다.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계산기 보시면 여기에 온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는 모드 내지 셋업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솔브 기능을 쓰려면 일반 계산 모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누르신 다음에 1번 컴퓨터, 즉 일반 계산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 솔브 기능은요, 우리가 여기에 노랗게 Shift라고 적혀 있는 이 버튼과 그 앞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알파 버튼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솔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조금 그려 놓을게요. 자, 일단은 제가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조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여기까지 내용을 뽑아내셨다면 이거를 계산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분수 키를 눌러가지고 분수 형태부터 만들어 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메뉴에는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400 누를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400 누르고 커서를 아래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루트 키를 눌러가지고 루트를 하나 심어줘야겠죠. 그 다음으로 똑같이 400 제곱 하시고 더하기 가로에서 216.91 마이너스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x가 필요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미지수예요. 맞습니까? 자, 얘를 우리가 계산기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여기 숫자 키패드 9번과 딜리트 버튼 위에 보시면 가로 닫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빨간색으로 위에 X라고 적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버튼 자체를 그냥 누르면 이 자체 기능, 즉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어떤 버튼을 보면 위에 이처럼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과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이 빨간색을 활성화시키려면 알파 누르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십시오. 알파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닫고 제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솔브 기능을 쓰다 보면은 계산기 우측 아래쪽에 있는 이놈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 연산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알파 누르고 이거 키 누르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꼴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0.95를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솔브라는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요 키 보시면 솔브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요 놈을 가동을 시킬 거예요. 이거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hift 누르고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hift 누르고 솔브 활성화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solve for x라고 해서 이 앞에 지정되었던 x 값이 나올 건데 요거 무시하시고 바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꼴을 누르시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여러분 계산기 창에서는 이렇게 뜰 거예요. x는 85.44 정도 나와요. 그리고 L-R은 0이에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놈은 이 좌측항과 우측항에 있어서 오차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값은 얘죠. 그래서 답은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브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이항에 대한 걱정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 몇 번 써보셔야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살펴봐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9번. 지상보를 가진 삼상 삼선식 배전솔로 또는 단거리 송전솔로에서 선간 전압강을 나타낸 시그널을 물었습니다. 단 IR, X세타는 각각 수전단 전류, 선로저항, 리액턴스 및 수전단 전류 위상각이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것은 요거죠. 배전 방식별 전압 강화. 자, 일단 첫 번째는 단상 이선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이 전압 강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썼을 때는 이때 R과 X가 일선 기준일 때입니다. 맞습니까? 실제 일선 기준. 실제 이 단상 이선식은 선이 두 개죠. 그럼 각선에 대해서 R과 X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문에 일선 기준으로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다면 각각 두 배를 해서 2가 붙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일선 기준이 아니라 일괄로 된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2가 무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압강을 계산하실 때는 특히나 단상 이선식 얘가 일선 기준으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모두 일괄로 주어졌느냐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 3선식 그 다음으로 삼상 4선식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삼상 3선식. 자, 삼상 3선식에 있어서 전압 강화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그렇죠?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요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여튼 답을 고르자면 답은 바로 3번 요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0번. 외래에 대한 주보호 장치로서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기본이 되는 거. 누구예요? 바로 퓨레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퓨레기는 외래, 즉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주보호 장치로서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기본이 되는 장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31번. 송전단 전압이 3300,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선로에서 부하를 차단했을 때 수전단 전압이 3200V가 되었다면 전압 변동률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압 강하율. 하나는요, 전압 변동률. 자, 일단 우리가 이 전압 강하율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 이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로 묻는다면 곱하기 100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압 변동률은 얘는 뭐냐면 무부하 시와 정격 시에 대한 변동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요. 정격 상태에 무부하 전압 넣고 분자에는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그리고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차이는 이런 거죠. 이 전압 강화율은 애초에 뭐가 와야 됩니까? 송전단 전압률.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시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수전단 전압이 3000입니다. 무부하 시는 3200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이건 끝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6.67%, 즉 대략 6.7%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잘 구분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기존의 2배가 되는 경우에 전력 손실은 기존의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요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배전 선로에 있어서 부하가 증가를 해서 전류가 기존의 2배가 된 경우로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우선에 이 배전솔로에서 나타나는 전력 손실은요. 우리가 I 제곱 R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단상 이선식이라면 앞에 2를 붙이면 될 거고 삼상이라면 3을 붙이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지금은 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배전솔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이 관계를 표현한다면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류가 기존에 몇 배가 됐다고요? 2배. 그럼 이때 전력 손실은 4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번. 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은 나물었습니다. 자, 이런 수조들은 어디에 설치하죠? 일단은 수로 끝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이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은 뭡니까? 실제 부하가 변동이 되면요. 그에 따라 사용유량이 변동이 됩니다. 이 사용유량의 변동으로 인한 수격작용과 서징 작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4번. 수전용 변압기에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합니까? 자, 일단 요거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락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문제에서는 끝났어요.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자면 실제 우리가 뭐 어떤 선로에 단락이 일어났다. 그럼 이때 단락 전류는 다 어디로 갑니까? 전원 측으로 역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요놈이 전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원. 자, 그리고 여기에 선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 뒤에 당연히 부하가 걸려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전류는 이렇게만 흐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전류를 우리가 단락 전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락 시에는 이 단락 전류는 전원부로 다 역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놈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기의 용량은요. 당연히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원부. 맞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전원부의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이 차단기 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에 의하더라 체크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35번. 단상 2선식 저압 배전 선로를 동일한 전선으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각 배전 방식의 상전압은 동일하고요. 각 쌍의 부하는 동일하며 부하의 역률도 동일하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단상 2선식 간단히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단상 3선식. 그러면 제가 그림을 살포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일단 각 배전 방식의 상전압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를 2라고 준다면 단상 3선식에 있어서도 이만큼이 2가 되더라. 여기도 2가 되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2가 되네. 즉 단상 3선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전압을 어떻게 했다? 2배 승합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각 요소별 관계성. 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죠. 공급 전력에 대한 거. 자, 공급 전력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압의 비례, 어떤 경우는 전압의 제곱의 비례. 자, 전압에 비례하는 경우는 뭐가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그럼 전압 제곱에 비례할 때는 손실률이 일정할 때죠. 그래서 때때로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손실이 일정한지 손실률이 일정한지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 구분하면은 우리가 엄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으로 두 번째 이런 게 있죠.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으로 세 번째 전압 강화율, 그다음에 전력 손실률,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 얘들은 싹 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간단히 적어보면 이때 델타가 뭡니까? 전압 강화율. PL은 전력 손실이 될 거고요. K는 손실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S는 전선의 단면적.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하자면 이것도 있죠. 네 번째.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시험에서 따로 묻습니다.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렇죠. 요거는 송전솔로 배전솔로 너나 할 거 없이 중요하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지금은 두 배 승합한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손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전력 손실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럼 얘가 2배 됩니다. 그러면 손실은 몇 배?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번. 간격이 D인 정사각형 배치에 사도체 선로에서 소선 상호의 등가 성간거리는 물었습니다. 일단 정사각형 나오면 얘는 6제곱근이 D가 됩니다. 그쵸?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죠. 실제 등가 성간거리는 뭐 직선 배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제곱근이 곱하기 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 배치를 한다. 그럼 이때는 등가 성간거리 자체가 그냥 D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사각 배치다. 그럼 이때는 6제곱근 2 곱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사각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전선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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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는 거. 맞나요? 그럼 이때 각각의 길이 성분은 서로 간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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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각 성분으로도 요렇게, 요렇게 길이 성분이 있죠. 실제 이 대각 성분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얘가 루트 2D, 얘도 루트 2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등가 성간 거리는 뭐 기하학적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지금 거리 성분이 6개 있다. 그죠? 그래서 6제곱근 해놓고 즉 정확하게는 뭐 어떤 요소가 n개 있으면 n제곱근 해놓고 여기다가 그 개수를 계속 곱하면 이게 곧 기하학적 거리, 즉 등가 성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다 곱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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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루트 2d 루트 2d.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6제곱근 2 곱하기 d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결과만 딱 들고 가도 되겠다. 자,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7번. 그림과 같은 선로에서 점 F점에서의 일선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 영상 임피던스나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영상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있는 여기 있는 중성점 접지장을 몇 배로 해석을 해야 된다? 3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셨다면 일단 ZN에 3이 붙은 거 요거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은 요놈과 요놈인데 지금 보시면 지락이 일어난 지점에 대한 길이와 전체 선로에 대한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Z0를 보면 얘는 그림을 봤을 때 선로상의 길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 어떠합니까? 길이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보면 요 점에서 지락이 일어납니다. 지락이 일어나면 지락 처리는 이런 식으로 빙글 작용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놈에 대한 선로상의 길이는 전체 중에 요만큼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지금 봤을 때는 전체 임피던스가 Z0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Z0에 있어서 요만큼에 대한, 즉 지락 전류에 대한 혹은 영상분에 대한 임피던스 성분은 전체 길이 중에 자연의 길이 이렇게 나타낸 거랑 같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작용하는 길이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는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이 개념을 토대로 얘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만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상 임피던스를 해석할 때는 여기 중성점 접지장은 3배로 간주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있어서 이렇게 길이 성분이 나와 있다면 얘는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두 개를 초점을 잡아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번. 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해서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 1차, 2차 측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뭐 위상 보존 기능이 없대요. 자, 일단 우리가 간단히 표현했을 때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라고 보면 지금 1차가 델타, 2차가 Y로 돼 있다. 그죠? 그럼 요따다가 우리가 비율 차동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고정 보호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CT와 여기 CT 결선법을 지금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런 결선법은 여기서 뽑아내는 전류의 위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얘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얘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1차 측 CT는 Y 결선으로 2차 측 CT는 델타 결선을 하면 이 각각에 대한 위상에는 오차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1차, 2차 순서대로 보면 Y 델타가 되겠더라. 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동 계정기나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쓸 때 이때 각각의 CT의 결선은 변압기에 반대로 한다는 거 이걸 알면은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바로 보너스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39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수되는 1차 변연소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나오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병렬 리액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분로 리액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답은 페란티 효과 방지 요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리액터에 대한 문제를 은근히 만나게 되는데 리액터 종류에 따른 역할 요거를 조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로 리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호 리액터.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류 리액터. 자, 분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더라. 자,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5 고주파를 그렇죠, 조지더라, 제거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를 제한하더라.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40번. 동기조산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충전이 불가능하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뭐 시운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는 회전기다. 그죠? 그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충전 가능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 이 동기조산기는 회전기다 보니까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부하시는 과여자로에서 앞선 전류, 즉 진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경부하시는 부종여자, 즉 뒤진 전류 다르게 지상으로 운전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기조산기는 시충전 없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다만 이 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주상설비, 전력용 콘덴서라거나 불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놈들은 시충전 불가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산업기사의 전력공학 수업 문제 풀이가 끝이 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